안녕하세요. 동구쌤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지금 운영 중인 동종의학 스터디 카톡방 엄마님들을 위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려볼까 하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동종의학을 모르는 엄마님들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이해되지 않는 영상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동종의학을 접하게 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전하고자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터디방에 오시는 새내기 엄마님들에게 항상 하는 가정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야 모르는 엄마님들도 조금은 개념이나 원리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해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개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무용지물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새내기 엄마님들이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치유와 치료 개념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동종의학은 현대의학과는 전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동종의학을 새로 접하게 되면 이 개념의 극단적인 차이로 인해 혼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치유와 치료의 개념을 바로 알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동종의학을 배워나가고 이해하는데 지속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내기 엄마님들에게 항상 이것부터 숙제로 내드립니다. 이런 단어들을 접하시면 치유나 치료나 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단어라는 것이 미묘한 차이로 전달하게 되는 의미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것이 어렵기도 하죠. 제가 전달하려는 목적보다는 글에 쓰인 부정적인 단어의 뉘앙스로 문제 삼는 분들도 있을 정도이니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치료와 치유의 사전적 의미만 보면 얼핏 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그런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거나 환자를 낫게 하는 행위들을 통틀어 치료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치유는 스스로가 낫게 노력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 다 치유되었다라는 말을 보시면 그 주체의 차이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동종의학에서는 레메디라는 치료제, 즉 현대의학 개념으로는 약인 레메디를 치료제로 씁니다. 그런데 이 레메디에는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나 임산부나 고령 환자들에게도 아무런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성분도 없는 것이라 그저 플라시보 효과에 지나지 않는 쓸모없는 의학이라 비판받는 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더더욱 동종의학이 알려지지 않은 현실이다 보니 그런 내용들이 대중들에게는 잘 먹힙니다. 체험해보거나 간접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 그런 비판들을 더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레메디를 환자의 증상들과 더 나아가서는 환자의 정신, 감정, 과거의 개인사들까지 살펴가며 때론 환자분의 체질도 고려하며 선택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처럼 감기에는 감기약, 열이 날 때에는 해열제처럼 딱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환자의 육체적 상태뿐 아니라 정신적 상태 등까지 고려해서 고르다 보니 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다른 레메디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환자의 맞춤 치유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경험이 적은 엄마님들에게는 좀 어려운 벽이 되기도 합니다. 레메디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을 알아야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다시 정리해서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곳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병이 나아가는 것을 치료라고 한다면 치유는 그렇게 치료를 다녀오고 나서 내가 술을 줄이고 담배를 줄이고 아픈 원인에 대해 생각해서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바꾸고 약이 아닌 몸에 좋은 영양제 등을 사다가 먹는다든지 하는 본인 스스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치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메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화학적, 물질적인 성분으로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레메디의 재료가 되는 원물질이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 몸에 자극하면서 그런 가짜 자극을 통해 우리 몸의 생명력을 자극하여 그것을 회복해 나가도록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레메디의 성분이 없는데
어찌 치유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는 동양의 기와 같은 생체 에너지 개념과 연결하여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한의학에서 침을 놓아서 치유하는 침수를 떠올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침에 어떤 성분을 발라서 침을 놓는 게 아니잖아요. 막힌 혈에 침을 놓아 자극하여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처럼 레메디도 환자의 막힌 어떤 부분에 대하여 가짜 자극을 줘서 그 통로가 다시 열리게끔 치유작용을 하게 됩니다. 동종의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동종의학의 세심함에 큰 감명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겪고 그 뒤로 밤만 되면 깨질 듯한 두통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이 생겼다고 칩시다. 현대의학에서는 두통에 관련된 약이나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약만을 처방할 겁니다. 하지만 동종의학에서는 그 증상이 생기기 시점에 겪었던 일들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 이별의 슬픔을 겪었기에 슬픔으로 인한 병이라는 항목을 고려해서 레메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종의학은 두통이나 불면증이란 단순한 환자의 몸의 증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환자를 더 바라보고 관찰하는 전인적 의학입니다. 이제는 조금 치료와 치유의 개념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마 이해가 되셨더라도 동종을 배우고 직접 적용하시면서 그동안 학습되어 온 치료의 개념과 부딪히는 상황들에 자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마다 이런 개념을 다시금 떠올리며 치유의 방향을 잘 잡아가신다면 더욱더 성장하는 엄마님들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비단 엄마님들이 아니어도 내 몸을 돌보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돌봐줘야 하는 분들이라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니 별것 아니라 치부하지 마시고 잘 되새겨 두어야 할 개념입니다.